네, 안녕하세요. 뉴욕아재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리테일을 타개할 30대 혁신형 기업가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온 곳은 정동에 있는 월향이 운영하고 있는 월화정동이라는 곳에서 이어영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0대가 뭐예요? 나이 30대? 나이 30대. 네. 네, 30대하고 40대가 주는 어감이 너무 달라서 30대는 젊은데 아직은? 네, 아직은 젊은데 저 나이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전 38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표님 공간을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그래도 아직 다 못 가본 공간들이 있어요. 네네. 광화문 월양 정도는 굉장히 많이 와보시는데 네네. 그 외에는 다녀보지 못하신 분,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일단 고려대학교 안에 네. 그 월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점심에 뷔페도 드실 수 있고 결혼식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정동에 지금 월화정동에 한정식, 네. 광화문의 월양, 명동의 월양, 조선의 집이 광화문에 하나, 을지로에 하나, D타워에 그 와인 소매점 하나, 위에 또 그 양식집 하나 네. 있고, 제주문이라고, 여의도에 월양이랑 조선의 집이 있고, 강남에 넘어가면 역삼동에 월양 조선의 집 평화호 레귤러 식스, 그리고 서초동에 이제 월양이랑 문사부랑 숲속 분식이랑 분식집이랑 와인 포레스트랑 와인 소매점,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벌려온 한 2년 정도 네. 동안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처음 뵀을 때가 아마 그 시점부터 이렇게 막 되게 확장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확장을 하고자 해서 확장한 것보다는 약간 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스로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이것저것 해본 것 치고는 굉장히 크게 해보셨어요. 그래서 빚도 많이 내고 네. 실제로 돈을 벌기보다 돈을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배운 것들을 2020년에 좀 폭발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외식업계의 잔다르크 이어영이라는 대표는 약간 잔다르크 이미지가 있다.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에 보통 요식업이라는 데의 비즈니스를 하면 되게 조심하잖아요. 뭐 가족도 공개 안 하기도 하고 뭐 나쁜 말 하나도 안 하고 사실 솔직한 의견을 뭐 정치적인 거 포함해서 안 하는데, 특히 뭐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신 타입이고, 저는 그게 장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하지 마라 하겠지만 또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좋아해주는 고객분들은 더 좋아하게 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나라는 색깔이 뭔가를 알게 되는 일종의 계기나 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성격일 수도 있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지난주에 뭐 트렌드라든지 사회 흐름이 이번 주하고 다르고 다음 주 또 다르거든요. CEO가 법무팀하고 모든 이야기를 상의해서 보도자료로 뿌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서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꾸며도 다 알고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알기 때문에 그냥 레어한 얘기를 전달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고, 사업에는 소비자들하고 소통할 때 저는 기자로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아무도 온라인에 신경 안 쓸 때 제가 이제 온라인에 기사 쓰면서 블로그, 트위터,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즐거워서 했기 때문에 소비자 대중이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뱉는 말들을 얼만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장사한 애가 무슨 저런 얘기 하는데 그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도 그랬고 뭐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그렇듯이 소수의 광팬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퍼블릭하게 나는 뭐 너도 좋고 다 좋아, 이거는 이제 브랜딩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요즘에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시고 장소도 되게 많이, 그리고 오시는 계층들도 되게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요즘 느끼는 바닥 경기라는 게 어떤지, 우리가 어려워요 라는 부분이 10년 전 또는 5년 전에는 부동산 임대료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다른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봐요. 그래서 경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요즘엔 판단하고 계세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그냥 너무 오래되고 반복되는 얘기여서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게 약간 못난 사람 같이 느껴지고, 실제로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저희 매출도 전혀 빠지지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이 든 그죠. 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그 20대 초반 그 손님들이 확실히 돈이 없다는 걸 저희 느끼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뭘 이렇게 팔아봐도 그 인사이트를 이렇게 까보면은 30, 40대 이상의 이 방문이 되게 많은 정확하게 저희 손님이거든요. 20대 초반의 소비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족시키고 그분들의 지갑을 열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최초에 열으셨던 오량 홍대는 다시 열기 자신감 떨어지지 않으세요? 홍대 자체가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시점이 홍대가 이제 떠오르던 시기였고, 사실 건물주한테 쫓겨나긴 했지만 큰 미련은 없었던 게 홍대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또 막 작은 상권들이 연남동 어쩌고 많이 생겨가지고 홍대에 굳이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차원에서는 여의도 일하는 회사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우리 사옥 어디로 옮길까? 그러면 광화문이 1번지예요. 광화문이 엄청 섹시해요. 이 매장도 연지 지금 한 2달 안 됐는데 점심 저녁으로 꽉꽉 들어차고, 광화문 월양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광화문 월양 그 런치를 제일 신경 쓰는 편인데, 점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 직장인들이 와요. 그래서 보면 다 법인카드를 들고. 그래서 건물주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대표님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남편이신 이제 임정식 셰프님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초반에 셰프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부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요즘에서는 셰프님이 비즈니스적으로 대표님 없으면 더 잘하기 힘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제가 볼 때 완벽한 파트너십이다.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각자의 공식적인 회사 내에서의 역할이나 또는 법인을 각자 운영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우리 남편 임정식은 또는 셰프 임정식은 월양에 있어서 어떤 존재세요? 사실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랑 어쩌다 보니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고, 비즈니스에서는 같이 하는 건 없어요. 저희도 처음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같이 너가 이걸 잘하고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한 게 이제 평화옥인데, 그렇게 같이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일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역할 분담을 한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저한테 제가 바라볼 때 영감을 많이 줘요. 대표님 처음 실제로 만나 뵀던 거가 월양 여의도 오픈했을 때 문배술 세트 픽업할 아마 요맘때였을 거예요. 설날 선물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때가 아마 이렇게 여러 종류 술 세트들이 처음 출시됐던, 요식업에서 좀 더 다른 상품 및 협업 프로젝트를 했던 시기가 아닌가. 반대로 그 이후로 지금 보면은 많이 변해 계세요. 월양상해를 운영하시는 거라든가 마켓을 한다든가 운영하는 것도 대형 복합 매장도 한다든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 시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2단계의 월양, 2세대 월양이라는 버전을 10년이고 하니까 세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결국은 회사가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제가 가진 콘텐츠를 가지고 현금을 만들기 제일 좋나를 최근에 이제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이게 또 3년 후 5년 후에는 또 바뀌겠죠. 근데 내년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고급스러운 한국 먹거리를 판다 이거거든요. 저희는 저희 상품은 정확하게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다, 이 컨셉이고, 혼자 밥 먹을 때 먹는 분들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저 먹으려고 주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리굴비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술은 저희 아버지. 한식이 기본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밥 먹었냐 그러면 아 대충 먹었어 그러다가 결국엔 제대로 먹었으라는 기준이 따뜻한 국물에 네, 맞아요. 반찬과 같이 이렇게 먹었을 때고 이왕이면 같이 먹었을 때니까 그 문화를 잘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보리굴비가 99,000원인데도 그 이제 이 온라인에서 파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게 한 개는 4만 원대라고 봤대요. 온라인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거를 4만 원 이상이 팔리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지금 벌써 한 5억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재구매가 거의 80%예요. 너무 많은 분석이나 그런 걸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가끔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채널이 되게 중요한데 현재로는 약간 공구 방식을 취하시잖아요. 제 SNS를 가지고 파는데 뭐 이거를 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필요도 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외부적인 덩치를 키우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2020년에는. 그 부분은 예전에 한번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던 주식회사 월양을 운영하는 관리 방법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표님 성격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걸 또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 또 그걸 관련 별도의 또 조직이 생기고 또 보고 절차가 생기고 하는 것보단 그러다가 화분에 물 좀 담는 그렇죠. 데가 생깁니다. 올해 아기가 올해 태어났죠? 네. 이제 몇 개월인가요? 8개월 됐어요. 8개월? 쌍둥이시고 네. 출산하시고 나서 네. 제가 외부인으로 봤을 때 조금 그 변화라고 한다면 유기농이나 건강에 대한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 좋아하지 않는데도 트렌드링크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좋아하는 게 좀 넓어진 건지. 그 실제로 나이가 하루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제가 술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건강이 그렇게 예전처럼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몸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이 무너질 때를 가끔 느끼는데, 근데 뭐 신경정신과 가서 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뭔가 괜찮은 걸 먹어서 이렇게 마음이 좋아질 때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원래 전 대용식이 왜 존재해야 되나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걸 찾아 먹으면서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전 아직도 유기농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공감은 안 되는데 그런 대용식이라든지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먹거리 이런 게 제 스스로도 그런 걸 찾고 싶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그 방향이 맞고, 왜 그 홈쇼핑에서 최유라 씨가 지금 누적 매출 1조예요. 근데 거기는 비싼 것만 팔거든요. 저한테도 보리굴비 이렇게 이거 못 팔 것 같은데 그냥 야 만들어만 줘.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조금 더 비싸도 괜찮고 좋은 거를 그렇죠.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도 그거 아닌가. 흔히 말하는 뭐 미국 말로 퀀텀 점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문샷인데 월양이 생각하는 문샷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10년 뒤에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월양은 5년 뒤, 10년 뒤에 물론 그때 존재하실지 아니면 다른 회사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꿈꾸시는 문샷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약간 저성장에 불확실한 이런 시장에서 5년 후를 이야기한다는 게 뭐 그냥 잘 돼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 5년 후 계획은 실제로도 없고 앞으로 5년 동안 뭘 먹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뭐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한국 음식을 비싸고 좋은 걸 잘 만들어서 많이 판다. 동남아랑 중국 시장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겠지만 제일 대박은 저희가 막걸리로 한번 터뜨린다. 막걸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죠? 애정이기도 하고 약간 애증이기도 하고 버릴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막걸리 산업이 거의 한 20분의 1 토막 났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렸어요. 20분의 1이라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돼버려서. 근데 이제 이거를 막걸리 전통주 우리 거니까 좋은 거 이런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다르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쌓아온 어떤 거를 이번에 한번 막걸리에 쭉 한번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특히 양조장 꼭 잘 지으셔서 오픈 한번 불러주세요. 그 건물을 홍대에 빌려놨었는데 그냥 빼서 경기도 가서 그냥 제주만 몰두하려고 뭐 이것저것 가게도 하고 뭐 쇼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홍대에 한 건데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매장의 확대보다는 다른 쪽 플랫폼이나 채널의 확대가 더 이제 신경 쓰시려는.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리지 않을 계획이에요. 얼마 전에 그 SNS도 쓰시고 했던 새로운 이제 매장 확대 방법 예전에도 몇 번 시도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직영도 아닌데 독특하게 이제 파트너십 같은 구조를 네네. 만들어서 되게 합리적인 수수료, 합리적인 물류 이익에 점주도 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사부라는 샤브샤브가 어떤 파트너가 있을 때 가장 적합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운영도 쉬운, 그리고 손님들도 만족하고 그런 모델이어서 그런 방식으로 몇 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한국에서 점주랑 본사가 상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더라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게 참 여러분들이 각각 사이드에서 네네. 뭐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한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없어? 네, 오늘은 외식업계의 잔다르크로 불리우시는 이어영 대표님 만나 뵀는데요.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1, 2년 동안 쌓여진 게 아니고 되게 충성스러운 여러 고객들, 그리고 월양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 또 대표님을 지지하는 고객들이 만들어 주신 10년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 월양 더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 SPI 상업용 부동산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